송혜. 대한민국의 방송인, 본래는 성악을 전공한 가수였으나 코미디언으로 연예계에 데뷔하여 코미디언 활동을 가수 활동보다 더 많이 했기에 사실상의 본업은 코미디언이며 1988년 61세부터 사망 직전까지는 현역 최고령 MC로 활동한 인물이다. 송혜는 생전에 방송사를 넘나들며 왕성하게 활동한 덕분에 그의 생애에 대해 본인이 직접 출연해 이야기한 방송 자료, 인터뷰 자료가 꽤 많이 누적된 편이다. 예능 포맷의 프로그램 중에 직접 그가 출연하여 그의 인생을 돌아본 작품으로는 힐링캠프, 나를 돌아봐, 대화의 희열, 라디오 스타 등이 있고 다큐멘터리로는 실향민으로서의 아픔을 언급한 송혜와 고향가자가 있으며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송혜 1927이 있고 그의 일생을 전기 형태로 극화한 예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가 있다. 그 외에도 아침마당 출연을 자주 한 편으로 패널로 출연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풀어낸 것이 기사 자료로 전해지는 예가 많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기억은 명확치 않거나 옛 시대의 저장 매체 부족 때문에 검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후대 사람이 그들의 생전 기록을 정리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인터뷰에서 자신을 추켜 세우거나 예능적 재미를 주려고 과장을 섞기도 한다. 전인권, 김태원이 그 예시다. 그러나 송혜의 인생에 대한 회고는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 그런 문제가 적은 편이다. 물론 출생 연도에 대한 부분이나 몇몇 에피소드는 그의 기억의 한계 때문이거나 잘못된 기록을 방치한 때문이거나 기자 등 인터뷰어가 잘못 받아적은 탓에 오류가 몇 차례 발견되었으나 객관적 자료나 교차 검증을 가능케 하는 타인의 인터뷰 등이 많아서 오류를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다. 이하 서술은 위에 언급된 자료나 뉴스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인이 직접 언급한 바에 따르면 송혜는 1927년 4월 27일 황해도 재령군 재령읍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재령평야를 나무리벌이라는 좋은 쌀이 나는 옥토로 기억하였다. 실제로 나무라 먹고 이쁘 쓰고도 남는다는 뜻이라 할 만큼 송혜의 어린 시절에는 김소월이 나무리벌 노래라는 시에서 언급할 정도로 한반도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였다. 그래서 송혜는 자신의 고향인 재령군을 이야기하면서 남한 지역의 쌀보다 재령군의 쌀을 조선 총독이 직접 사 먹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다. 어릴 적부터 끼 많은 개구쟁이로 동네에서 꽤 유명했다고 전해지며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다고 한다. 윤구경의 반달 같은 노래를 어렸을 때 불렀다고 한다. 14살 때부터 공연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했다고 한다. 아버지, 어머니, 형, 여동생이 있었는데 형은 자신이 해주음악전문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며 집을 나갔다고 한다. 위로 형제가 더 있었지으나 영아 사망률이 높던 시기라 숨진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소상인이기에 이사를 많이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결석을 많이 하여 소학교는 남들보다 2-3년 늦게 나왔다고 한다. 소학교를 마치고 재령제이중학교를 나왔다고 한다. 1949년 황해도 해주음악전문학교에 만 22세 나이로 그의 길을 눈여겨보며 예술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둔 어머니의 영향하에 아버지의 반대를 뚫고 입학해 성악과에 들어가 성악을 공부하였다. 이는 그가 월남 후남안에서 전공을 살려 방송인의 삶을 산 계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경연대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합창단원으로 평양의 모란봉극장 무대에 섰다고 한다. 스스로 이념이나 분단 등을 잘 몰랐던 때로 언급하며 예술이 좋았고 평생 그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한다. 전쟁이 터질 때까지 누가 누구의 편을 드는지도 파악을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학업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듬해인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초기에는 고향에 머물렀는데 이 당시 9월산 일대에 활동하던 공산당 유격대의 모병 대한민국 국군에 북진 후에는 마을 사람들과 같이 2-3천여 명 규모의 폐잔병의 약탈을 피하려고 인근 마을에 숨었다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1950년 12월 북괴군과 중공군이 남하하던 때 다시 나가려는데 당시 어머니에게 얘야 이번엔 조심해라 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걱정 마세요 라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두고 나왔는데 그것이 생전의 마지막 인사였다. 조선일보의 625 관련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저 대화를 하고 어머니가 준 가래떡이 마지막으로 집에서 먹은 밥이라고 한다. 또한 북괴군과 중공군의 진주와 포격을 피해 재령에서 남쪽 항구인 해주항으로 피난을 갔다. 보름 정도 걸린 이 길에서 북괴군의 포격과 기관총 세례를 피하다 철교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다고 한다. 북한 땅이 되어버린 해주에서 건너편의 섬 연평도로 은밀히 나룻배를 타고 도착한 뒤 연평도에서 LST선에 타면서 부산까지 내려왔다. 이때 실향민으로 배 위에서 바다야 내 갈 길 어디냐는 생각에 지금의 이름 즉 바다 해자를 예명이자 아우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훗날 주민등록 체계가 확립되고 나서 그의 본명이 된다. 피난선을 타고 도착한 부산항에서 그는 앞사람만 따라다니다 군에 입대해 통신병으로 복무하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 메시지를 직접 타전하였다. 그때 당시 쓰던 모스보호를 말년에도 또렷이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당시 군대 선임이 혼자인 그에게 여동생을 소개해줬는데 그녀가 바로 그의 부인 서곡이다. 데뷔 이전의 내용이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송혜 역시 625 전쟁 참전용사라 국가유공자이며 그의 사후 장례식장의 국가유공자 등이 영정과 함께 진열되면서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군만기제대 이후 1955년 창공악극단에서 가수로서 연예 활동을 시작했으며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악극단의 특성상 가수 활동 외에 연기도 하고 무대 MC도 보며 활동했다. 대화의 희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악극단에 들어가 활동하다 바로 방송에 데뷔했다고 한다. 라디오 전성시대이던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엔 선배 코미디언 박시명과 콤비를 이뤄 동화방송 20곡에 등에서 청취자들의 웃음을 책임졌다. TV 방송이 시작한 후에는 여러 방송사를 넘나들면서 조연급 코미디언으로 활동하였다. 선배 코미디언 박시명이나 후배 여성 코미디언 이순조와 콤비로 코미디를 했고 콤비를 하지 않을 땐 똑똑한 고학력자를 풍자한 캐릭터를 주로 연기했다. 포지션은 만자이 오로치콤이다. 배삼룡, 구봉서와 같이 출연한 그 시절 그 쇼의 영상, 해당 영상은 2002년에 연기하였다. 여러 방송사들 중 특히 KBS에서 가장 오래 활동한 듯하다. 다만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MC 활동에 집중하여 코미디언으로서의 활동은 뜸해지게 된다. 이후 가끔씩 연기하던 코미디 콩트마저도 콤비를 이루었던 구봉서, 배삼룡, 서영춘, 박시명, 이순주 등이 모두 활동을 중단하거나 고인이 됨에 따라 자연히 중단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 무렵에 게스트로 개그 콘서트에 몇 번 출연한 적이 있고 2008년과 2010년에는 개콘달인 특집편에 출연하기도 했다. 사실 그가 코미디계에서 왕성히 현역으로 활동한 기간은 짧게 잡아도 20, 30년은 되었고 전국 노래자랑 진행이 성공적인 가장 큰 요인은 그의 이러한 코미디 연기 경력이 탄탄한 기반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코미디 연기 당시 가장 잘하였던 가벼운 딴죽 걸기, 리액션을 하며 판을 깔아주는 빌드업 역할은 그의 진행 스타일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활용했다. 그의 진행에서 나오는 익살과 해악은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 1980년대 당시까지 그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은 코미디언이었으나 그는 이미 1960년대부터 다수의 영화 및 TV 드라마에도 출연하였고 드라마 주제곡도 부르는 등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멀티 엔터테이너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오랜 연예 활동에 비해 전극 연기 경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1980년대까지 약 1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여 어느 정도 중견 연기자 수준의 필모그래피를 갖췄다. 여기에 1990년대 이후로는 전국 노래자랑이 소재로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특별 출연한 예가 몇 차례 있는데 이를 모두 더하면 20여 편 정도의 전국 연기를 하였다. 전국 노래자랑 MC로서의 명성이 워낙 높아 다소 조명이 잘 되지 않기는 했으나 송혜의 가수로서의 활동도 대중문화, 특히 중장년층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공으로 고평가를 받는다. 송혜는 가요 무대에 자주 출연하여 과거 악극단 시절의 창법과 발성을 고스란히 보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나이가 들며 활동이 미약해진 다른 동료 가수들과는 달리 말년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함으로써 그 자체로 인간문화재에 준하는 수준의 과거 문화 전승자 역할을 하였다. 또한 80세를 훌쩍 넘기고도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가 하면 2018년 딴따라라는 제목의 정규 앨범을 발표하는 등 나이를 잊은 활약을 하였다. 그가 취입한 앨범은 홍도야 우지마라와 같은 과거 전통 히트송들을 커버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후에는 본인의 오리지널 곡도 다수 발표했는데 나팔꽃 인생, 유랑 청춘, 내 인생 딩동댕, 내 고향 갈 때까지 등의 대표곡을 남겼다. 사망 직전까지도 무대에서 아무런 흐트러짐 없이 여러 곡의 노래를 부르고 무대에도 직접 오르는 등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연예계에서 큰 유명세를 얻고 전연령층을 아우른 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된 시점은 본격적으로 방송 MC로 활동 범위를 넓힌 이후였다. 특히 선배 코미디언 겸 MC로 성공한 1세대 전방일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에게 무대 진행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참고하게 되었고 이후로 능수능란한 화술과 진행 능력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1975년 동양방송이 매일 아침 AM 라디오 채널을 통해 방송하던 생활정보 프로그램 가로수를 누비며의 진행을 맡아 운전자들 사이에서 송기사라는 애칭을 받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특히 이때 운전자들이 교통통신원을 조직하여 그 제보를 활용한 시스템은 현재도 각종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교통방송에 쓰인다. 가로수를 누비면은 매주 일요일 라디오 공개홀에서 공개방송을 했는데 전국 노래자랑과 같이 노래 경연을 했고 이는 훗날 전국 노래자랑 진행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1986년 하나뿐인 아들의 오토바이 교통사망사고 이후 그 충격으로 한동안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면서 3년 후 1989년에 14년 동안 맡아온 진행자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이후 그는 그의 인생을 대표하는 전국 노래자랑으로 한국 방송사에 남을 전설적 활약을 하게 된다. 아들을 먼저 보낸 충격을 잊기 위해 출연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니 1988년 5월 8일부터 1994년 5월 8일 그리고 1994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6월 8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MC를 맡은 전국 노래자랑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역대 한국 현역 방송인 역사상 가장 장수한 최연장자 기록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또한 전국 노래자랑을 34년 동안 진행하여 국내 단일 TV 프로그램 최장수 진행자를 경신 기록했다. 1994년 5월에 잠시 하차했다 같은 해 10월 16일에 복귀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 노래자랑 진행 기간을 이 복귀 시점부터 계산하더라도
이미 25년을 훌쩍 넘겼으므로 국내 단일 TV 프로그램 연속 진행 최장수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다. 앞문단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송혜는 하나뿐인 아들을 일찍 잃은 슬픔에 방송을 쉬었으나 당시 전국 노래자랑 PD 아닌지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연출하면서 송혜와 인연이 있어 그의 진행 능력을 눈여겨보다 직접 그를 찾아가 송 선생님 이렇게 쉬고 계실 때가 아니오시다. 우리 바람이나 쐬러 다닙시다. 라고 하며 그의 방송 복귀를 적극 설득했다고 한다. 송혜가 진행을 맡기 전 MC는 당시 KBS 아나운서 최선규로 최선규는 당시 전문 MC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돌발 상황이 잦은 현장 녹화에서 매끄러운 리액션이 부족했고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지도 못해 출연자들이 부르는 곡을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탓에 적절한 멘트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인기의 설득 끝에 송혜는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방송에 복귀하였고 가수 출신으로 다져진 가창력으로 때때로 분위기를 띄워주고 서민적이고 푸근한 이미지와 재치 있는 멘트로 방송의 재미를 살렸으며 오랜 진행 경력에서 오는 매끄러운 진행 능력은 방송의 콘셉트와 완전하게 맞아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그의 진행은 오래지 않아 전 국민을 매료시켰다. 그때부터 시작된 전국 노래자랑과 그의 30년이 넘는 동행은 한국 방송사의 전설 중에 전설로 남게 되었고 첫 방송 때 이미 환갑을 넘긴 송혜는 전국 노래자랑 진행을 기점으로 비로소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말 그대로 전국 노래자랑이다 보니 괴짜 참가자들도 한두 번씩 출연하기 마련인데 가장 유명한 사례로 2010년에 온몸에 벌들을 붙이고 나온 양봉업자가 있다. 이때 송혜가 보여준 대처 능력은 관록의 극치임과 동시에 대인배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저 방송 직후의 KBS 시청자 게시판은 송혜를 찬양하는 글과 저런 사람을 왜 내보느냐는 글이 반반이었다. 이러한 꾸준함은 송혜에 대한 후대의 평가도 높였다. 젊은 시절 송혜는 비슷한 연배의 구봉서, 배삼룡, 서영춘, 곽규석 등에 가려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동년배 다른 스타들이 하나둘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은퇴하는 동안 그는 전국 노래자랑에서 사람들과 직접 전국 방방곡곡 살을 맞대며 90세를 넘기면서까지 현역으로 왕성히 활동했고 별다른 자본도 없이 생활한 덕에 국민 MC 1인자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되었다. KBS 대화의 희열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밝히기를 생애 마지막 전국 노래자랑을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 재령군이나 학업을 했던 해주시에서 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이젠 고인이 되었을 자신의 어머니를 초상화로 만나기도 하였다. MBN에서 방영한 특집 프로그램 송혜야 고향 가자에서 자신의 고향 황해도 재령군 쪽으로 가기 위해 남북체육교류협회의 남북응원단으로 합류하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했지만 방송 당시 또 다시 남북관계가 틀어지면서 남북체육교류협회 경기도 9월 말로 연기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창궐로 방북이 더욱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결국 2022년 6월 8일 한마는 세상을 떠나면서 생전에 이루고 싶어 했던 생애 마지막에 전국 노래자랑을 자신 고향에서 하고 싶다는 뜻을 끝내 이루지 못했다. 2012년 9월 22일 전국 노래자랑 녹화 촬영을 돌연 불참하였다. 이유는 피로 누적, 그것도 녹화 때 리허설을 하다 피로 누적과 통증 호소 등으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80대의 최고령인 점 때문에 와병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85세라는 고령의 나이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주목받을 일. 해당 녹화 진행은 전국 노래자랑의 단골 심사위원인 작곡가 이호섭이 하였다. 그리고 추석 특집 외국인 노래자랑에도 불참의 후배 방송인 허참이 대신 진행하였다. 2012년 11월 18일에도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고 이호섭이 대신 녹화를 진행하였으나 다음 주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2016년 11월 19일 트로트 가수 유진아와 함께 아버지와 딸이라는 노래를 발매했고 발매 당일 MBC쇼 음악중심의 특별 무대로 출연하였다. 예상치 못한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방송 직후 큰 화제를 모았고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바람에 송혜 선생님 무슨 일 터진 줄 알았더니 음중에 친히 나오셨다더라 와 같은 반응도 많았다. 2018년 1월 20일에 아내를 지병으로 떠나보냈다. 부부가 같이 입원했는데 아내가 먼저 숨진 것이다. 발인실에서 붙잡으면 무슨 소용있나. 좀 먼저 갈 따름이야. 열심히 애들 보살필 테니까 마음 놓고 오라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2019년 12월 31일 다시 입원했는데 처음에는 폐렴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감기 몸살로 보도되었다. 연합뉴스 보도 때문에 전국 노래자랑 측은 2020년 1월 12일 설 특집 녹화는 다른 MC가 대타로 대신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전국 노래자랑의 32년을 맞는 송혜의 빠른 쾌차를 바라는 댓글을 올렸다. 이후 회복하여 퇴원했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방송이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전국 노래자랑도 타격을 입게 되었다. 2020년 3월 1일, 2020년 6월 28일까지는 스페셜 방송 다시 보기 형식으로 대체되었으며 2020년 7월 5일부터 다시 하는 녹화는 지방 촬영 대신 스튜디오에서 연령별 노래자랑과 특별판으로 대체했다. 2021년 9월 13일 유튜브 근황올림픽에 출연해 근황을 알렸다. 몸무게가 7kg 정도가 빠진 야윈 모습으로 등장하여 영화 송혜 1927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년 10월 21일 전국 노래자랑으로 친분이 깊은 CN 악단장 신재동이 진행하는 라이브 콩자반쇼에 출연하여 영화를 홍보하였으며
고령의 나이인지라 일부만 출연했다. 2022년 5월 23일 기네스북의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 등대를 기념하는 공식 인증서 전달식에 참석하여 직접 소감을 밝혔고, 이날까지도 투병전에 비해서는 부쩍 수척해졌지만 또렷한 발성으로 소감을 밝히는 등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전국 노래자랑 제작진 또한 송혜의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방 현장 녹화는 어렵더라도 스튜디오 녹화라도 진행하는 식으로 송혜의 방송 복귀를 고민하던 상황이었다. 2022년 6월 그가 모델로 출연한 야놀자 앱의 광고가 송출되기 시작했다. 당시 그가 광고 촬영을 하기에는 건강상 여의치 않아서 방송에 나오는 그의 모습은 AI 합성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도 서울 종로구에 그의 이름을 따 조성된 송혜길을 거닐고 식사를 하였으며, 그곳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도 정상 출근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중들은 그가 머지않아 방송에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2022년 6월 8일 인근에 살던 딸이 아침 식사를 하러 올 시간이 지나도 송혜가 오지 않자 자택으로 찾아갔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송혜를 발견해 110부에 신고하였다. 오전 8시 19분쯤 소방당국이 송혜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이미 송혜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한다. 시신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실 송혜의 건강 상태는 연초부터 좋지 않았다. 3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했고 퇴원 뒤에도 건강이 나빠 5월에도 다시 한번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5월 23일 기네스 세계기록 등재 수여식 당시 인터뷰를 가졌는데 살이 많이 빠지고 수척해진 모습이 나왔다. 사망 4일 전인 6월 4일부터 전국 노래자랑의 야외 녹화가 2년 만에 재개되는데 장거리 이동 등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했을 정도로 이미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월 입원 당시 언론에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언론 보도와는 달리 건강이 이미 많이 상해 있었던 것. 팬데믹 이전까지 전국을 누비며 왕성히 활동하다 갑작스레 장기적 활동 중단에 이르다 보니 건강이 점차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접입파경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건강을 크게 상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코미디언 엄영수는 팬데믹만 아니었어도 훨씬 오래 노래자랑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고 장례 형식은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협회장으로 3일간 치렀다. 원래 5일장으로 예정되었으나 유족의 뜻에 따라 3일장으로 축소되었다. 유족들은 원래 가족장을 희망했다고 하나 합의하에 협회장으로 치러졌다. 장례위원장은 코미디언 협회장 엄영수가 맡았으며 코미디언 석현, 김학래, 이용식, 최양락, 유재석, 강호동, 이수근, 김구라, 그리고 코미디언이자 지상파 3사 코미 실장을 맡은 김성규, 고명환, 정삼식이 장례위원을 맡았다. 조세호, 유동근, 이순재, 이미자, 임성훈, 김은국, 전현무, 김숙, 임백천, 장민호, 장윤정, 양상국, 잔이리, 심영래, 송가인, 정동원, 이상벽, 전원주 등 다수 후배 코미디언, 가수, 배우들과 김동현, 황교안, 주호영 등의 정계 인사들이 조문했으며 나훈아, 이준석, KBS 예능센터장 조연아 등의 인물들이 조화를 보냈다. 그의 사망 소식에 많은 동료 연예인들은 물론 네티즌들도 하나같이 큰 충격이라는 반응과 함께 그를 추모했다. 오랫동안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해오며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인상을 쌓았고 무엇보다 현역 최고령 연예인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 때문에 시청자들의 충격이 큰 편이다. 정치권에서도 그의 죽음에 여야를 불문하고 애도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조화를 보냄 바와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문체부 장관 박보균을 통해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생전에 그는 죽을 때까지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마지막 방송이 사망 2달 전인 5월 15일 충남 당진시 편의기의 송혜는 사망 24일 전까지 녹화를 진행했다. 전국 노래자랑이 코로나 사태 이후 정상적인 방송 진행을 거의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혜는 자신이 시청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끝내 지키고 떠났다. 해외 특집은 물론 금강산과 평양에서도 노래자랑을 진행했지만 자신의 고향 황해도 재령군에서의 녹화는 끝내 하지 못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AP통신, 일본의 NHK 등 여러 외신들도 송혜의 사망을 보도하며 추모했다. 연결식은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엄영수는 추도사에서 이제 천국에서 노래자랑을 진행하라며 울먹였고 헌화와 분양에 참여한 유족들과 후배들 역시 통한스러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그의 상징인 전국 노래자랑 오프닝 멘트가 나오자 참석자들이 단체로 노래자랑을 외치는 장면은 송혜의 커리어를 말해주기 충분했다. 운구는 유재석, 강호동, 최양락, 이마룡, 양상국이 맡았고 연결식 뒤 송혜의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낙원동의 상록회와 송혜길을 들렀다. KBS 본관 앞에서 노대를 채웠는데 한국방송공사장 김희철이 참석했으며 KBS 측에서는 본관 건물에 그를 추모하는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전국 노래자랑 악단이 느린 버전으로 편독한 오프닝 음악과 올드랭 사인이 조곡으로 연주되었다. 피날레 곡으로 송혜의 나팔꽃 인생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연주되었다. 시신은 김천시 화장장에서 화장했고 생전에 석 여사의 묘지 곁에 영면하겠다는 송혜의 뜻을 따라
아내의 고향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 디세리에 안장되었다. 송해의 사망으로 현역 최고령 연예인은 1934년생인 이순재가 되었다. 또한 초대 MC 이한필 이어 전국 노래자랑 역대 MC들 중 두 번째로 세상을 떠났다. 3대 MC 고광수는 송해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개월 만인 7월 4일에 사망하였다. 송해가 세상을 떠나면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1세대 코미디언들은 전부별이 되었고, 악극단과 극장에서 시작해 우리네 안방극장을 울리고 웃긴 그들은 대한민국 연예계의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